네, 개장 전에 모든 투자 정보를 모아보는 토마토 모닝 빅데이터 시간입니다. 어제 양시장 좀 시들시들한 분위기로 좀 약세 흐름을 연출했는데요. 그 안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살펴보시면서 오늘의 힌트도 얻어보시죠. 먼저 코스피 시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외국인과 기관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들부터 살펴볼 텐데요. 여기서 지금 특징이 될 수 있겠는 게 외국인과 기관이 LG 에너지 솔루션을 모두 매수했다는 부분입니다. 이 LG 에너지 솔루션은 최근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의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외국인은 이달 7일부터 4거래일 연속으로 LG 에너지 솔루션을 매수했고요. 기관 역시 5일부터 6거래일 연속으로 LG 에너지 솔루션을 많이 담았습니다. 증권업계 관계자들은 이번에 글로벌 배터리 업황이 회복되고 있는 가운데 LG 에너지 솔루션의 실적 개선도 앞으로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분석했는데요. 이에 따라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모두 돌아왔습니다. 또 외국인 쪽 살펴보시면 SK하이닉스 쪽으로도 외국인의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됐고요. 또 밑으로 카카오와 한국항공우주 그리고 CJ제일제당이 있는데 요즘에 경기 침체 가능성이 다시 한번 부각받고 있는 가운데 CJ제일제당이 이런 방어주 성격을 갖고 있어서 외국인의 수급이 많이 돌아왔고요. 또 실적 개선 기대감도 실적이 좋게 나오면서 CJ제일제당을 향한 관심도가 높아졌습니다. 네, 다음으로 기관 쪽도 살펴보겠습니다. 기관이 매수한 종목들 살펴보시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있는데요. 이번에 2분기 실적이 소폭으로 상회를 했고 또 공장 가동률 상승에 실적이 또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기관이 관심을 보인 종목이 되겠고요. 또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도 현대차가 29년 만에 국내에 공장을 설립한다는 소식에 이 자동차 부품주들이 탄력을 받은 가운데 현대모비스 쪽으로 기관의 수급이 들어왔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신한지주가 있는데 최근에 금리 인상 기대감을 받으면서 이렇게 금융주들도 조금씩 올라오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코스피 시장에서의 매도 리스트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외국인 쪽 살펴보시면 네이버가 1위를 차지했는데요. 최근에 경기 침체 가능성이 다시 한번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 금리 인상 여파를 많이 받는 네이버가 약세 흐름을 연출했습니다. 외국인의 수급이 많이 빠져나간 종목이 되겠고요. 또 밑으로 보시면 삼성전자 우선주, SK아이테크놀로지, 후성과 LG이노텍이 있습니다. 후성 쪽에서는 최근에 주가가 그래도 상승세를 나타냈는데 그 상승분에서 차익 실현 움직임이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겠고요. 또 LG이노텍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SK아이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블록딜 여파가 있었는데 그 부분이 지속이 됐고요. 또 어제 2차전지 셋업체들을 제외하고는 좀 분위기가 지지부진했는데 SK아이테크놀로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네, 다음으로 기관 쪽 살펴보겠습니다. DB하이텍이 어제 시장에서의 큰 관심을 받았는데 악재 때문에 관심을 많이 받았죠. 그 부분 특징주 가서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또 밑으로 보시면 LG화학, SK하이닉스, 포스코홀딩스와 카카오가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이렇게 성장주들, 금리 인상 여파에 좀 타격을 많이 받는 종목들이 기관의 매도 리스트에 올라왔고요. 또 반도체 업황 분위기가 많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SK하이닉스 쪽에서도 매도 물량이 출회됐습니다. 네, 다음으로 특징주 살펴보시죠. 네, 코스피 특징주는 DB하이텍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반도체 설계 분사설에 주가가 휘청이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DB하이텍은 이날 공시를 통해 반도체 설계 사업 분사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LG화학이 LG에너지솔루션을 물적 분할한 것을 비롯해서 지금까지 기존 상장사들이 핵심 사업부를 물적 분할해 주가가 하락했던 경험 때문에 투자 심리가 많이 악화됐다고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주가도 급락을 했습니다만 여기서 그나마 다행이었던 부분은 이 반도체 업계에서는 이날 주가 급락이 과도하다고 평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LG화학 사례와는 다르게 이 브랜드 사업부의 매출 비중이 크지 않고 또 회사의 핵심 사업도 아니기 때문에 그 전 기존에 있었던 사례와는 조금 결이 다르다고 분석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 체크 포인트로 두시고 오늘의 주가 흐름도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우선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 리스트 체크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한 종목이 콘텐츠 관련주로 꼽을 수 있겠는데요. 외국인은 스튜디오 드래곤을 매수했고요. 기관 쪽에서는 CJENM을 매수했습니다. 여기서 특징이 될 수 있겠는 게 콘텐츠 관련주는 코로나19 민감도가 높은 종목으로 분류가 되고 있는데요. 코로나 여파로 다시 한번 극장 수요나 콘텐츠 수요가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감이 퍼지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과 기관은 매수에 나선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쪽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시면 동진세미캠이 있는데 DB하이텍 악재발로 이 투자 심리가 많이 악화됐지만 이 동진세미캠 쪽으로는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됐고요. 또 밑으로 보시면 HK이노엔 원숭이 두창 관련해서 다시 한번 수급이 돌아왔습니다. 네, 다음으로 기관 쪽 살펴보겠습니다. 기관 살펴보시면 또 묶어볼 수 있는 게요. 휴젤과 휴마시스 그리고 HLB 같은 이런 제약바이오주들이 관심을 받았다는 부분인데요. HLB 같은 경우에는 뭐 원숭이 두창 이슈도 있고 요즘에 코로나가 계속 퍼지면서 이렇게 제약바이오주들이 관심을 받고 있는 흐름에 올라탄 것으로 보이고요. 휴젤은 개별 호재 소식이 있었는데 특징주 가서 더 자세하게 살펴보시죠. 네, 이어서 코스닥 시장에서의 매도 리스트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한 종목 LX세미콘이 되겠네요. 이 LX세미콘 뚜렷한 악재 소식은 없었습니다만 어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많이 빠져나가면서 주가도 하락세를 연출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쪽 살펴보시면 시젠을 가장 많이 팔았는데요. 시젠과 한국 BNC 같이 이렇게 코로나 관련주로 엮여있는 종목들 쪽에서 매도 물량이 출회됐습니다. 최근에 코로나 재확산세에 힘을 입으면서 주가가 많이 급등했었는데 그에 따른 수익 실현에 나섰다고 분석할 수 있겠고요. 또 밑으로 안랩과 카나리안 바이오도 외국인이 많이 판 종목들이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기관 쪽 살펴보겠습니다. 기관 원준, 셀트리온 헬스케어, 스튜디오 드래곤이 있는데요. 스튜디오 드래곤 쪽에서는 콘텐츠 관련주임에도 불구하고 기관의 수급이 빠져나갔네요. 네,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최근에 기관이 또 관심을 보인 종목들 중 하나가 되겠는데 이번에는 또 한 번 매도 물량을 출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시장에서의 특징주 살펴보시죠. 휴젤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스페인 쪽에서 호재 소식을 들고 왔는데요. 보톨리눔 제재가 스페인 품목을 허가받았다는 소식에 상승세를 연출했습니다. 최근 휴젤 주가는 하락세를 딛고 상승세로 전환할 이후에 다시 한번 계속해서 상승 가도를 달리고 있는데요. 앞서 휴젤은 보툴리눔 톡신 보툴렉스가 유럽 빅5 시장 진출에 긍정적인 신호탄을 쏘아 올리면서 시장의 관심을 다시 한번 받았습니다. 지난 6일 휴젤은 스페인 의약품위생제품청으로부터 보툴리눔 제재인 보툴렉스의 품목 허가를 받았다는 소식을 전해왔는데 이러한 긍정적인 신호탄이 지금까지도 긍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늘 주요 일정까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좀 중요한 일들이 많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우선 한국은행 쪽에서 금융통화위원회를 열 예정입니다. 오늘 여기서 기준금리가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한국에서도 0.5%포인트로 빅스텝에 나설 가능성이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미국의 6월 CPI가 발표되는 날입니다. 이에 따라 연준의 긴축 속도가 정해지는 만큼 이 6월 CPI 어떻게 나오는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연준 쪽에서 베이지북을 공개합니다. 이 경기 동향 보고서죠. 미국에서 경기 동향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베이지북까지 체크해 보시면서 투자 전략에도 반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주요 일정까지 함께 살펴봤고요. 지금까지 토마토 모닝 빅데이터 시간이었습니다.